자, 한단곡이 또 시작합니다. 쟤는 선유하여 가로되 양원수는 여진을 정벌하여 선제의 유지를 받은 바라. 짐이 몸소 말하는 것을 행하여 몸은 활과 창을 무릅쓰고 깊숙이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를 잡고 죽인 자가 이루 다 셀 수 없으며 백리의 땅을 열고 구주의 성을 쌓아 국가의 치욕을 갚았다면 그 공은 크다고 할 만한 일이라. 그렇지만 여진은 인면수심으로 변덕이 몹시 심하다. 저 남은 무리들이 있지만 의지할 곳 없다. 고로 주장이 항복해오며 평화를 청해오매 군신이 모두 좋다고 하므로 짐도 역시 차마 어쩌지 못하겠다. 유사가 법에 따라서 여러 차례 탄핵을 논하는 바 있어서 갑자기 그 직을 빼앗으려 한다. 짐은 종래 이를 허물로 여기진 않는다. 말하건대 속히 다시 복직하게 되기를 비노라고 하였다. 주 1 선유 임금의 훈유를 백성에게 포고함. 예종 문효대왕 4년 가을 7월 구성에서 철수하여 여진의 옛 땅을 돌려주었다. 이보다 앞서 여진은 요불과 사현 등을 보내 상주하여 가로되 옛날 우리 태사 영가는 말하기를 우리의 조정은 대방에서 이 대방 고려에서 나와 자손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귀부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지금 태사 오아속도 역시 대방을 부모의 나라로 삼고 있습니다. 가보년간에 이르러 궁한리의 사람들이 스스로 안정하려 들지 않았는데 이는 본래가 태사의 지휘 밑에 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국조가 죄를 앞세워 이들을 토벌하시더니 다시 수교를 허락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를 믿고 조공을 끊이지 않았는데 작년엔 크게 일어나서 우리의 모아를 죽이고 구성을 쌓아 외로이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떨게 하고 말려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에 태사는 우리를 보내어 땅을 되돌려 줄 것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 재상, 추밀원, 대, 성, 지제고, 시신, 병마 판관 및 문무의 3품 이상을 만나 다시 구성을 돌려주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니 모두가 옳다고 했다. 옛 사서에선 말한다. 두 장군은 비를 선춘령에 세우고 이곳에 이르러 고려의 국경이라 한다고 했다. 선춘령은 두만강으로부터 700리 밖 송화강의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한다. 자, 주1 영가 여진 완안부의 추장 이름 오군의 아들 금나라 건국 후에 묵종으로 추증. 완안부가 역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오군의 때부터로 영가는 그의 뒤를 이어 국자가 부근의 홀석 열부의 추장인 아소를 요로 쫓고 동남으로 진출하여 1102년 고려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그 후 세력이 강해지자 간도 지방을 점령하고 다시 남하여 갈래전까지 세력을 뻗쳤다. 일설에는 영가의 조상이 고려 사람이라고 한다. 그의 생년은 1103년이다. 이 오아속 고려 때 여진 원안부의 추장 여진 말로는 우야소 영가의 조카로 뒤에 강종으로 추존된다. 가보년간
이때 가보년이면 AD 1054년인데 예종 4년이 1108년이니 잘못된 것이요 혹 갑신의 잘못이 아닐까. 4. 고려의 국경. 과연 선춘령을 고려의 국경으로 지켰더라면 한국사의 향방은 어찌 되었을까 상상해 볼만한 일이다. 5. 송화강의 가까운 곳 두만강으로부터 700리 되는 지점에 선춘령이 있다. 먼 훗날 조선왕조의 숙종 38년에 명나라 오라총관이 길림총관이래요. 묵극 등과 조선의 접반사 박권 사이에 국경회담을 백두산에 올라서 하고 압록 토문의 두강 분수령 위에 국경비를 세웠으니 서의 압록 동의 토문 고어 분수령상 늑석 위기라고 새겼다. 1909년 일본은 청나라와 북경에서 간도에 관한 협정을 했는데 그때 이 정계비를 무시하고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결정했다. 자, 따라서 우리의 북방 국경선은 일본이 멋대로 정한 국경선일 뿐이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일본 정부는 1965년 이 간도에 관한 협정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우리의 북방 국경선은 다시 압록강, 터문강, 송화강, 흑룡강의 선으로 환원된 것이다. 즉 옛날의 선춘령은 당연히 우리 강역 안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김일성이 불법으로 차지한 북한의 땅을 우리가 통일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두만강 북쪽의 우리 땅에는 지금도 한국문화 일색의 우리 땅이 펼쳐져 있음을 기억해 둬야 한다. 선춘령은 결코 꿈속의 우리 땅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두만강 너머에 아직도 우리나라 땅이 남아있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 광주목 윤원이는 자해표에서 말한다. 중군 김부식이 상주한 것을 보건대 언이가 정지상과 결탁하여 결사당을 만들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상세히 의논하더니 임자년에 서경으로 행차하셨을 때에는 건원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또 국학생들을 유혹하여 앞의 일을 상주하도록 하였으니 대저 대금국을 격동시키려고 일을 벌리고는 틈을 타서 제멋대로 처리해버렸고 다른 사람들을 당파로 몰아 공모하여 법도에 맞지 않는 짓을 함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은 제3 거듭하여 읽고 난 후에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건원칭제를 청한 근본은 임금을 높이고자 하는 정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태조와 광종의 고사가 있습니다. 지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비록 신라와 발해가 황제를 칭했어도 대국은 군대를 동원하지 못했고 작은 나라들은 의논도 끄집어낼 수 없었으니 잘못될 바가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때 오히려 쩔쩔매는 셈이니 신은 일찍이 이를 논했습니다. 죄라면 그것입니다. 지금 결사당을 만들었다거나 대금을 경로하도록 만들었다는 말 등이 매우 크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강한 적이 우리 땅에 침입해 오면 이를 막아내기에도 벅찰 텐데 어찌 그 틈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파를 만들었다고 하는 자는 누구이며 누구를 가리켜 당파라고 하는 것인지요? 만약 무리가 화합하지 못한다면 싸워봤자 패하여 오히려 몸둘 곳조차 없어질 텐데 어찌 멋대로 모반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아도 신은 지극히 자질이 약하나 서쪽으로 정벌의 전장에 나아가서 몸을 잇고 나라를 지켰으니 의로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일의 이름은 모두가 사람에게 달린 것인데 어찌 도에 맞도록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까? 자, 윤원이는 윤관의 아들 자해표 스스로를 변명하는 걸 서경 몇 청의 난이 일어났던 곳 금사에 말하기를 세종의 대정 15년 9월 고려의 서경유수 조이충이 서원 등을 파견하여 표문을 올려 자비령 이서와 압록강 이동을 가지고 내붓고자 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있다. 고려서에 말하기를 예종 11년 3월 을미에 상은 요의 내원과 포주의 두 성이 여진에게 공격을 받아 성중에 양곡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도병마록사 소억을 보내 쌀 1000석을 보냈으나 내원의 통군이 이를 서절하고 받지 않았다. 8월 경진의 금나라 장수 철갈이 요나라의 내원, 포주의 두 성을 공격하여 거의 함락하게 되었는데 통군 야율령은 무리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 상은 추밀원 지주사 한교열을 파견하여 초유하니 야율령은 왕의 의지가 없다 하여 사양했다. 교열은 달려와 이를 주상했다. 추밀원으로 하여금 공문을 갖춰 이를 보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제신과 간관은 말하기를 저가 왕의 의지를 요구하지만 그 뜻을 알기 어렵다. 고로 이를 말리도록 요청한다고 하니 상은 곧 사신을 보내 금나라에 가서 청하기를 포주는 본래 우리의 옛 땅이다. 바라건대 요나라를 이 때문에 만나 뵙고자 한다 하니 금나라 왕이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그 땅 내원성을 직접 취하라고 하였다. 애플 펜이 뭐 이렇게 감 떨어져. 주1 조이총 서언 정중부 이방을 치고자 반란을 일으킨 인물 조이총은 서경유수 겸 병부상서로서 반란의 명분은 좋았으나 종래 외세를 끌어들여 민주국가를 배반하려 했으므로 반역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서언 역시 그 반역에 동참한 인물이다. 후암 이존비는 고려 경효왕 때의 인물이다. 한때 서연에 있으면서 자주 부강론을 논하여 상조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단조선, 북부여 고구려 때부터 모두 부강자주해왔다. 또 원을 세우며 칭제하는 일은 우리 태조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4대의 노는 정해져서 국시가 되고 군신상하가 굴욕을 감수하고 스스로 혁신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늘이 두려운 바라 나라를 보전함은 곧 진실로 옳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천하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하는가? 바야흐로 매와 원한을 사려 하다가 만약 원실의 변고가 생기면 장차 무엇에 기댈 것인가? 그리고 나라를 위해 칭제하는 일이 시기를 핑계로 기피하는 바 된다면 참으로 회복할 수 없는 나라일 것이니 자강책을 강구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주하는 바가 비록 채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듣는 자 이를 그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뒤에 또 외에 대비한 오사를 말했는데 첫째, 호구를 잘 파악하여 국민을 병사로 삼을 것. 둘째, 군대와 농사일을 하나로 하여 수륙 공리 나라를 지킬 것. 셋째,
군량을 비축하고 전함을 수조할 일. 넷째, 수군을 확장하며 겸하여 육전도 익혀둘 일. 다섯째, 지리를 상세히 익히고 인화를 확보할 일 등을 말했다. 일찍이 회당 상인에게 보낸 시 한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사물은 아름답고 더러움을 떠나서 쓰임이 있는데 누가 있어 센 오야시 시까지 많다고 싫다 하는가. 맏아들은 천자가 되어 조정에 남지만 둘째부터는 새로 법왕의 가문을 이룬다네. 충성을 바침은 진실로 신하의 본분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남은 그게 바로 출세가 아니런가. 돌아보며 웃는 늙은이 상념에 빠지면 때로 꿈속에 들어 하늘 끝까지 아득해라. 자, 주1 서연 왕세자가 글을 배우는 곳, 이 회당상인, 회당은 현익수의 호이다. 3. 출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감, 세상을 떠난다 이런 얘기구나. 상께서 일찍이 연경에 계실 때 연나라 여인의 유혹을 받았다. 헤어질 무렵 손에 연꽃 한 개를 쥐어주며 상께서 돌아가시는데 이 꽃을 보시고 혹시 시들면 이 목숨 막상 다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하다. 며칠 뒤 꽃을 보니 꽃이 초췌하여 죽으려 하는지라 상은 여인의 죽음을 염려하여 다시 연나라로 가려 하니 존비가 청하여 연나라로 가서 여인을 찾아보았다. 연나라 여인은 울며 시를 바쳐가로되 서로 바친 연꽃의 향기여 처음에는 붉은빛 싱싱하였지 가지를 갈라 며칠이 지나니 초췌하기가 님과 같아라 라 했다. 존비는 임금이 시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까 염려하여 그녀를 대신하여 시를 지어 바쳤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수레를 멈출 것 없다오, 수레를 멈출 것 없다오. 이 몸이야 연잎의 이슬 같아 거기서 구르면 여기서 둥글다오. 임금은 이 시를 보고 크게 노하여 마침내 귀국했다. 뒤에도 임금은 연나라 여인을 원망하기를 끊이지 않는지라. 존비는 상주하여 시는 그때 임금님의 풍환을 서두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권사를 했사오니 임금님을 속인 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은 화가 나서 그의 관직을 뺏고 유배시켰다. 문의태자와 조신이 반복하여 유배를 풀 것을 장기한 고로 임금은 다시 후회하며 깨달은 바 있어 관직을 회복시켜 소환했다. 그러나 사자가 채 미치기 전에 존비는 숨졌다. 부음이 임금에게 전해지자 크게 슬퍼하며 조회를 폐하였다. 태자가 상을 치rum에 말하였다. 이 존비의 정직은 방가의 사직이다. 어찌하여 요절함이 이 같을까? 라고 곧 장사를 왕명으로 왕예를 써서 행하고 마침내 형강의 변두리에 그 산을 에워싼 사리로서 그를 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을 왕묘라 하고 리를 산사라 한다. 지금 329쪽이니까 거진 다 왔습니다. 자, 상. 이존비 및 이암 때의 고려의 금상폐하인 충렬왕을 뜻한다. 이 권사
속임수, 계획적인 거짓말, 형강, 지금의 어느 물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자, 일단 여기까지.